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정규의 학교에 가면은 영어 시험을 본다는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규 학교에서의 ESL 과정, 정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SS에서는 그 브릿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브릿지 과정. 브릿지는 다리죠. 다리. 그러니까 정규 학교가 시작되기 약 3주 전에 OSS 아이들은 캐나다에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많은 유학 프로그램은 10개월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10개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학교의 1년 과정이 10개월입니다. OSS에서는 이 전에 알파, 뒤에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OSS는 351 프로그램입니다. 351 프로그램. 그러니까 1년에서 약 2주가 빠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건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브릿지 과정은 정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OSS에 도착해서 OSS에서 영어 수업을 하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영어 수업을 하고 그리고 캐나다 홈스테이에서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홈스테이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학교를 정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리고 정규 학교에 들어갑니다. 1년의 정규 학교는 2번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받아줍니다. 겨울에 출국하는 아이들은 2월 첫째 월요일 날 정규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는요. 1월 달이 방학이 아닙니다. 1월 달은 모든 학생들이 정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온 OSS에서 온 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서 왔을 때는 2월 첫 번째 주 월요일에 아이들이 정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출국하는 아이들은 9월 첫 주 화요일에 이제 마찬가지로 정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 OSS에서는 1월의 경우에는 1월 8일에서 10일 뭐 그 사이쯤 아이들이 캐나다로 입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8월 뭐 7일에서 8월 10일쯤 뭐 그 사이쯤에 우리가 캐나다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약 3주 과정은 어쨌든 이 브릿지 과정을 거쳐서 정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 정규 학교에 입학을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무슨 시험을 보느냐? 영어 시험을 봅니다. English 시험을 봅니다. 영어 시험을 보는데 이 영어 시험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레벨 1서부터 레벨 5까지인데요. 이거는 완전히 비기너, 생짜 비기너, A, B, C, D도 모르는 아이들. 그다음에 여기 L5, 레벨 5는요. 네이티브 스피커에 준하는 그런 영어 실력을 가진 아이들. 근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 온 아이들은 레벨 2 또는 레벨 3에서 시작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그런데 이 영어에는 듣고 그 다음에 쓰고 읽고 그 다음에 말하는 이 4개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레벨 1서부터 시작을 해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레벨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어떤 아이는 listening 듣는 거는 레벨 2고 writing 쓰는 거는 레벨 3고 reading은 레벨 4고 speaking은 레벨 2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표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학교에 들어가면은 학교에는요 ESL 클래스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보통 책상이 이렇게 있고요. 책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4명 내지 6명 정도가 ESL 한 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무슨 뭐 특별교실 있잖아요. 무슨 과학실험실이라든가 음악실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ESL 클래스룸이 있고 ESL 선생님이 여기 한 분이 계십니다. 항상 교실에는. 그래서 이 레벨별로 그럼 한 학교에는요. 우리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캐나다는 이제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 지금 메이플리지 주 같은 그 시에는 28.3명이 그 법적 맥시멈 인원입니다. 한 교실당. 그러니까 28.3명이니까 29명이 되는 반은 없습니다. 28명이 맥시멈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 따라서 뭐 25명에서부터 대충 28명 정도, 예, 요 정도. 어떤 경우는 이것도 안 되는 반도 있습니다. 한 학급에.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의 쿼터는 한 반에 반당 2명. 예, 이게 외국인 학생의 쿼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에 가면은요, 물론 외국에서 온 아이들, 뭐 한국 애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반에는 한국 아이들이 4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럴 때 그 나머지 2명의 한국 학생들은 한국에서 오기는 왔지만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입니다. 이제 그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고 이야기하는 외국에서 유학 온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맥시멈이 한 반에 2명이다. 그리고 한 학년이 2개의 반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개 학년이 2개 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학년당 맥시멈 4명의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외국에서 이렇게 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4학년부터 받아주거든요. 한국 학년으로 3학년, 거기 학년으로 4학년부터 받아주니까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4개 학년이잖아요. 4개 학년 곱하기 4개 학년. 예, 그래서 16명. 예, 맥시멈 16명 정도의 인터내셔널 스튜던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영주권자라든가 이런 학생들도 ESL 과정에 해당이 되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20명까지도 ESL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10명에서 15명 정도의 ESL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학교에, 전교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ESL 클래스룸에서 ESL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은 맥시멈 보통 한 15명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성적이 나오면은 성적이 이렇게 낮은 학생들은, 평점이 낮은 학생들은 그 정규 과목에서 영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업은 듣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국어에 해당하는 Language and Art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Language and Art.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국어에 해당되는 그들의 영어 시간입니다. 그들의 영어 시간. 예.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그 PE. PE는 Physical Education. 우리로 따지자면 체육 과목입니다. 이 2개의 과목이 점수 따기가 제일 어렵고요. 그런데 체육은 영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도 들을 수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ESL하고 상관이 없고, 또 하나의 ESL이 많이 듣는 거는 Social Studies. Social Studies. Social Study. Social Study는 우리말로 따지면은 사회 과목입니다. 사회 과목.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 능력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사회 과목하고 영어 과목은 수업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수업을 안 들어가고 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ESL 클래스룸으로 교실을 옮겨서 ESL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학교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요. 작기 때문에 ESL 선생님하고 정규학교 각각 담임 선생님하고는 늘 대화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교생이 350명 이내니까요.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 다 알아요. 당연히 이름 다 알아요. 예? 그리고 거기 그 수희 아저씨는 없고요. 제니터라고 그러죠. 예, 청소하는 아저씨 다 알아요. 아이들 전교생의 이름을. 인원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ESL 선생님이 그 15명밖에 안 데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학생들 ESL 반에. 그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다 알아요. 처음에 영어가 좀 부족해가지고 영어 점수가 안 나왔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금방금방 영어가 늘어간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처음에는 랭귀지 앤 아트에서 만약에 그들의 국어 시간이 랭귀지 아트가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3시간이다. 3시간 수업을 듣는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1시간도 수업을 못 듣다가 조금 영어 실력이 늘었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2번은 들어가고 수업 오케이 들어가고, 한 번은 1시간은 랭귀지 시간에 와서 듣는,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이렇게 늘어가면 바로 정규 과목을 수업을 듣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캐나다 지금 밴쿠버 지역은 연간 1년이 3학기제입니다. 3학기제. 예.
그래서 1년에 3번 성적표가 나오는데요. 성적표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정규학교 과목 성적이 있고, 두 번째는 ESL 성적이 있어요. 이 성적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정규학교 과목 성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Language and Art, 그 다음 Mathematics, 수학, PE, 그 다음에 뭐 체육, Music, 뭐 음악, Social Studies, 뭐 사회 과목, 이런 식의 과목들이 이제 정규학교 과목이고요. ESL 성적은 바로 이게 ESL 성적표입니다. 예, 그럼 ESL 선생님이 여기다 멘트도 달아줘요. 책 읽기가 많이 늘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달아주면서 ESL 성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정규학교 선생님은 정규학교 과목에 대해서 점수가 쭉 나오고, 이 아이는 어떤 게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멘트도 또 달아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학교를 들어가면은 첫 학기 때는요, 정규학교 수업인 소셜 스터디나 랭귀지 아트 같은 경우는 성적표에 NA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거는 평가 불능. 예, 얘는 성적을 못 줌. 왜?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첫 학기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런 그 NA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다. 그 아이는 일단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첫 학기에 수업을 들으면은 뭐 랭귀지 앤 아트라든가 소셜 스터디스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레벨 2나 레벨 3에서 시작했다가 OSS 아이들은 하루 종일 영어만 하잖아요. 영어만 하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레벨 3, 4 정도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레벨 5는 잘 안 줍니다. 이건 네이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3, 4 정도에 왔는데, 3, 4 정도에 와 있으면 거의 전 과목이 이제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OSS의 역사상에서는 첫 학기부터 올 A를 받은 아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두세 학기죠. 마지막 학기에 가면 전 과목 A를 받는 경우,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종종 있어요. 예, 드문 경우입니다. 예, 많은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제 학교에서 점수 받기가 제일 어려운 과목은 체육이에요, 체육. 의외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생활체육이 늘 일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체육 과목은 참 점수 받기가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mathematics, 수학이죠. 수학은 우리나라 아이들은 거의 다 A를 받습니다. 거의 다 A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정규 학교에 가면은 영어 시험을 본다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될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애는 영어가 조금 떨어지는데 학년을 조금 낮춰서 가면은 안 되나요? 아무래도 학년을 높여서 가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나이별로 학년을 배정을 하고요. 학년을 배정하고 난 다음에 영어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본 과목을 몇 개를 못 듣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본 과목을 듣는다고 해도 레벨이 낮으면은 3시간 가운데 1시간 또는 2시간만 듣기 때문에 본 과목에서 점수가 좋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의 영어 성적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학년을 낮춰서 간다, 그런 법은 캐나다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정말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데 얘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많은 엄마들이 궁금해하는데, 제가 경험해 봐에 의하면 모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은 정말 즐겁게 잘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캐나다에 왕따 없냐고요? 왕따 없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미국하고 캐나다하고가 다른 또 하나 점이 있다면요. 미국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온 애들, 특히 피부 색깔이 우리처럼 이렇게 황인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아랍권에서 오면 아주 더 심하고요. 이슬람권에서 온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내려보는 경향들이 있죠. 예,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특히 밴쿠버 지역은 동양에서 온 사람들의 경제력이 막강합니다. 경제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중국 출신들도 되게 많고 인도 출신들도 되게 많고 한국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밴쿠버 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요. 이 동양 사람들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은 자기의 영어 성적과 관련 없이 전혀 무리 없이 잘하더라. 그리고 3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뭐 학교 숙제하고 오히려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반에서도 1등하고 그러는 경우 여러 번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규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걱정 뚝